좋다 좋다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저도 무시했어요. 아, 저거 테슬람들 지네가 주식 사놓고. 근데 달라요. 저는 주차장에서 나온 다음에 목적지 주차장에 갈 때까지는 손과 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라는 회사가 앞서 나가고 있고 잘 된다고 하면 그 회사가 뭔가 세상을 바꿔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규제기관의 얘기, 뭐 법률적인 얘기 빼고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온 것 같다. 자, 그리고 이 책의 2025 주식시장 메가 트렌드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주식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테슬라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타는데요? 모델 3를 모델 3. 미국에서 2018년형 중고차를 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10만 킬로 다 뛴 차예요. 요즘 좀 형편이 좀 어렵나요? 자동차에서 수익률이 안 좋아요? 아니, 신용도 있고 뭐 세금고도 많을 텐데. 제가 기분이 좋은 거는 제가 미국으로 넘어간 다음에 네네. 저희 회사 수익률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없으니까 잘 되나? 네. 하지만 제가 미국 가 있을 때 수익률이 안 좋은 것보다는 네. 수익률이 좋아야 네. 미국 가서 정말 열심히 하네 라는 표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분 좋은데 네. 저는 사실 되게 짠돌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짠돌이고, 제가 미국에 뭐 평생 살 거라면 네. 뭐 좋은 차를 사거나 오래 탈 차를 살 수도 있는데 길어야 2년을 이제 목표로 해서 미국에 간 거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게 됐고, 저는 테슬라 브랜드 자동차가 필요했던 건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그 Full Self Driving의 약자로 FSD라고 하는 테슬라가 얘기하는 네. 이 자율주행 기술,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걸 써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과연 내가 운전을 안 해도 안전하게 느껴지고 정말 편안할까? 그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챗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 이상의 뭔가 사회적인 파급력을 가져올 수도 있다.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드는 피로, 거기에 써야 되는 시간 엄청나요. 근데 매일 출퇴근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 끌고 나오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어진다면 그 시간에 뭐 일을 해서 생산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쉴 수도 있고요, 말하자면. 또는 내가 놀려고 뭔가 넷플릭스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뭔가 달라지겠다. 근데 정말 그럴까? 근데 한국에서는 테슬라를 팔지만 이 FSD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미국에 가서 테슬라를 산 다음에 FSD를 구독해서 지금 써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타본 사람은 정말 이해를 못해요. 저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좋다 좋다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저도 무시했어요. 아, 저거 테슬람들 지네가 주식 사놓고 저렇게 세일즈 하려고 네네. 무슨 운전이 그렇게 대단한 뭐 힘들 그냥 좀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달라요. 저는 주차장에서 나온 다음에 목적지 주차장에 갈 때까지는 손과 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편하고 안전한 건지는 제가 입이 아무리 아프게 떠들어도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시청자분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작가님 같은 분, 네. 아는 분이 LA 오면 내가 태워줄 테니까 네. 그 다음에 봐라.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자율주행이 잘 된다고 했을 때 전체 시장이 막 잘 될 만한 게 아니에요. 플레이어가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저는 그 테슬라라는 회사가 앞서 나가고 있고 네. 잘 된다고 하면 그 회사가 뭔가 세상을 바꿔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꼭 2025년이냐, 뭐 언제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서 차를 구매하고 나서도 상당한 업데이트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한 2주에서 한 달 사이로 뭔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데 손을 뗀 지가 지금 한 달이 안 됐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손을 잡고 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손을 뗀 게 엄청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 이 자율주행의 규제기관의 얘기, 뭐 법률적인 얘기 빼고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온 것 같다. 이렇게 느껴요. 근데 테슬라 주가 왜 그래요?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아직 적은 건가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자동차 네. 점유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전기차 중에서 1등인 거죠. 네. 근데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파는 양 중에 3분의 1만 미국에서 팔아요. 나머지는 외국에서 팔게 되는데 그 미국이 아니면 FSD 일단 쓸 수 없고요. 미국에서도 일부 주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전국 주에 바뀌긴 했어요. 하지만 그거를 돈 내고 사야 되거든요. 돈 내고 또 사야 네. 되고. 그게 한 번에 일시불 구매하려면 $8,000, $1,000만 원이 넘는 거죠. 그리고 구독제로 할 거면 한 달에 $100.
한 달에 15만 원. 그거를 아직 안 쓰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미국의 테슬라 이용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 개발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당연히 모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를 움직이는 사람들 누구냐? 자칭 테슬라들밖에 없어요, 제 생각엔. 좋아도 그렇고 나빠도 그렇고. 근데 이 테슬라 지지자, 뭐 저도 테슬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테슬라 차의 오너이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의 팬이고요. 그러면서 테슬라 주식의 주주예요. 주주세요? 저요? 네, 이걸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는 워낙 뭐 글로벌 미국 주식인데. 저는 아니고요. 네. 저희 회사는 주주입니다. 어. 네. 제 개인 돈은 아니고. 혹시 언제부터? 저희는 $200 밑. 네. 네. $200 미치면 좀 싸다고 판단했다는 거겠죠, 여러분?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사고 있는데, 떨어지면 또 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석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떨어진 이유가 10월 12일 날 로보택시 로보택시. 이벤트 있었잖아요. 그게 저도 봤어요.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네. 별게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 별게 없다는 게 누구 입장에서 별게 없는 거냐? 테슬라가 어떻게 기술 개발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 얘기했고, 이런 로드맵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테슬라에 대해서 하나도 공부 안 한 사람이 그 영상을 딱 보면 이거 CG 아니야? 어떻게 자동차에 이 핸들하고 페달이 없어? 저 로봇들은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커피를 타죠? 이렇게 쇼킹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테슬라 주식을 안 삽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거든. 제가 옛날에 그랬듯이 야, 자동차 회사인데 PER이 50배야? 다른 회사들 5배, 10배인데? 그러면 너무 거품이야. 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지금 테슬라라고 하는 주식은 너무 좋아하는 사람 일부, 그리고 대부분은 무시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 만약에 FSD라고 하는 기술이 정말 보편화된다면 그 잠재 시장 규모는 엄청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도 해보시고 미국에 갈 일이 있다면 이용도 해보시면서 네. 이게 정말 될 것 같은데? 미래의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자율주행차 회사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돈을 얼마 벌고 있느냐, 그거 대비 뭐 PR이 얼마냐, 이런 것들은 좀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건 $200 밑. 자, 미국 시장에서 또 주목하면 좋을 메가 트렌드가 책에 나와 있던데요. 뭔가요? 뭐 몇 가지 메가 트렌드를 제가 적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말씀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스마트 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IT 강국이거든요. 미국이 기술력은 우리나라보다 기본적으로 좋을 거예요.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걔네들이 낫겠지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오산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옆에 사람 뭐 한다라고 하면 다 따라 해보고 다 뭐 뭐든지 최첨단을 달려야만 되는 나라고,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이 열쇠 주머니 있잖아요. 그거를 바지춤에 달고 다녀요.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비밀번호나 카드키 그런 게 아니라 없어요. 그냥 열쇠예요, 열쇠. 기본이 열쇠. 근데 도어락이 있는 것도 걔네들은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집을 산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집값이 더 비싸고 집을 구매한 사람보다는 이 월세로 사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정도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미국은 훨씬 더 적어요. 그 사람들도 내가 수십억 들여가지고 집을 샀잖아요? 또는 집을 지었잖아요? 그럼 스마트홈을 많이 합니다. 도어락도 하고. 그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집이면 내 집이니까. 인테리어도 하고 뭐 벽에도 뭐 하고 하는데 월세로 들어가서 전세 살면 뭐 안 고치려고 하잖아요. 안 고치려고 하죠. 어차피 내 나갈 집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일러 바꾸는 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보일러는 저는 제 자가에 살지만 보일러는 뜯어갈 수 없대요. 그럼 내가 이걸 비싼 걸 바꿔놓으면 약간 보일러비를 몇 달 줄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사 갈 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바꾸거든요. 같은 거예요. 보일러는 내 게 아니니까. 내가 놔두고 가야 되니까. 참 짠돌이. 짠돌이시네. 네. 그럼 도대체 어디서 보일러를 바꿔요? 자가한데도 못 바꾸면 전세도 못 바꾸고 월세는 당연히 못 바꿀 거고 평생 살 집이어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저는 안 바꿔본 적이 없어요, 보일러를. 바꿔진 집에 들어가야겠네 그러면. 신축에. 네. 근데 지금 되게 구축에 살거든요. 아, 보일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는 잘 바꾼단 말이에요. 네. 잘 설치를 해요.
렌트하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것을 봤냐면 렌트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시간 지나면 좀 걸리겠지만 네. 시간 지나면 스마트홈을 많이 설치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예요. 뭐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뭔가 도어락 또는 뭐 에어컨, 온습도 조절기 뭐 이런 것들을 쓸 것이다. 약간 비대가 늘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은 이 집값도 상당히 높고 하다 보니까 월세 세입자들이 을인 상황이거든요. 집주인들보다. 근데 언젠가 지나면 월세 세입자들이 갑이 되는 날이 또 온단 말이에요. 네. 집값 떨어지고 이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우리나라는 전세를 한다 하더라도 주로 집주인이 개인이고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렌트를 하는 게 기업형이에요. 리츠 회사라든지 부동산 회사들이 통으로 그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B2C로 렌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섭력이 바뀌었을 때쯤에 되면 아마도 내가 A 아파트 들어갈까 B 아파트 들어갈까 결정을 할 때 월세가 똑같다면 이쪽은 도어락도 돼 있고 CCTV도 달려있네? 그럼 그쪽으로 들어가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 회사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알 수 없었던 부분인데 미국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역시 현지에서 살아보면 피부로 느껴지는 게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뭐 그럼 관련해서 미국 주식을 말한 거겠죠, 당연히. 네네, 미국 주식들이죠.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아는 거는 M7에 몇 개 정도 힌트를 좀 더 스마트홈과 관련된 종목은 좀 뭔가 중소형주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주로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랬던 것이고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좀 더 힌트는 줘야지. 스마트홈은 정말 찾으면 많이 나옵니다. 많이. 스마트홈이라고 찾으면 네. 주식이 많이 나오고요. 제가 뭐 대형주 중에서는 테슬라를 갖고 있다라고까지 네. 알겠습니다. 혹시 나머지 M7은요? 좋게 보신 건 없으세요? 애플, 구글, 뭐 엔비디아, 넷플릭스. 그 중에서는 메타가 좀 메타. 좋게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사실 얘기한 지가 좀 됐습니다. 제가 메타를 좋아한 지는 좀 됐는데. 요새 메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 옛날에 아주 바닥 찍고 사면 받고 이거 그렇죠. 그 이후로 5-7배 올랐던데. 네, 그 가장 큰 주식 중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엔비디아 빼고 좋은 테크 주식이 메타고요. 저는 그래도 아직 이 회사가 갈 길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메타는 큰 회사니까 여러분들도 메타의 자료를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메타의 실적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하나는 이 패밀리 앱스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그걸 이제 패밀리 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름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리얼리티 랩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가상현실 뭐 연구소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엄청난 적자고요. 패밀리 앱스는 엄청난 흑자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과연 이 리얼리티 랩스가 큰 적자를 보고 있는데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해서 손실을 봐. 조단위 손실을 봐. 평생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평생 안 될 것 같으면 접겠죠. 접겠죠. 접으면 이 회사가 패밀리 앱스로 이만큼 버는 걸 리얼리티 랩스로 이만큼 잃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만큼만 버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적자를 포기하면 전 이익이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봐요. 지금 이 회사의 이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뭐 PER이라든지 EV, EBITDA, PBR과 같은 이런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사실은 좀 왜곡돼 있고 이 회사가 뭔가 잘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리얼리티 랩스에서 흑자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리얼리티 랩스가 없어지면 다시 적자가 줄어드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하는 신규 사업들을 상당히 잘 봐야 되고요. 그 중에서 지금 이 회사가 크게 밀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메타버스 그 다음에 AI 쪽 이렇게 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메타버스는 뭐냐면 주로 안경입니다. 안경 최근에 쓰고 나왔잖아요. 나왔죠. 엄청 혁신적이라고. 네. 원래는 이 회사가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하는 이 VR 기기를 이제 주로 팔고 있어요. 그게 이제 리얼리티 랩스의 거의 유일한 매출원인데 매출이 작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언제 쓰고 다니냐? 애플 비전 프로도 뭐 실패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거를 몇 년간 연구하면서 마크 저커버가 생각한 게 온라이언인 거예요. 이거를 앞에도 보이고 가볍고 충전도 잘 안 해도 되고 하는 기기로 한다면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근데 그런 연구를 가장 많이 한 게 전 세계에서 메타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저는 큰
미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리얼리티 랩스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I인데 AI에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대형 언어 모델 LLM에 이제 라마라고 하는 걸 쓴단 말이죠. 얘네가. 네. 이 라마가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려면 기존에 사용하던 앱에서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챗 GPT를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쓰려면 챗 GPT를 따로 다운받아야 돼요. 또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가입을 한다라든지. 근데 내가 굳이 뭐 특별히 거기다 검색할 게 없고 난 네이버나 구글이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챗 GPT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접근하기에 용이한 모델은 아닙니다.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DM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매일매일 가장 많이 쓰는 앱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리고 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앱이에요. 그렇죠. 친구랑 얘기하는 앱.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축적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LLM 라마를 오픈형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안드로이드하고 이제 애플. 원래는 애플의 iOS가 훨씬 훌륭하다. 먼저 나온 스마트폰이야 라고 했지만 전 세계 이 기기 점유율은 오픈형이었던 안드로이드가 확 잡아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LLM도 발전을 하려면 저는 오픈소스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라마니까 이쪽 분야에서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본다면 패밀리 앱스에서 꾸준히 돈을 벌고 이 AI나 VR 또는 AR 이런 쪽에서 하나만 터져준다고 하면 이 회사는 또 다른 엔비디아 대박 아니야? 오픈 AI 대박 아니야? 라고 했던 것처럼 주목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제가 잘 아는 몇 안 되는 대형 주식인 것 같아요. 리얼리티 앱스에서 대박이 나면 좋은 거고 안 나면 결국 접으니까 여기 손실이 없어지니까 플러스가 된다라는 게 그럼 어느 쪽이든 다 좋다는 의미네요? 실적 면에서는 나쁠 게 별로 없다. 근데 원래 대표님은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인데 미국 가실 때 왜 이렇게 성장주 투자를 하고 아니 지금 다 얘기한 게 뭐 테슬라, 메타 뭐 저는 사실 가치 투자자지만 가치주 투자자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요.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싸게 사는 거고 가치주 투자는 PER, PBR이 낮은 걸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가치주 투자자가 훨씬 더 좁은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성장주를 투자한다고 홈페이지에도 써 있고 저희 회사는 기업의 가치,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회사를 원래부터 좋아하고요. 제가 그 중에서 뭐 메타나 테슬라를 말씀드린 거는 김 작가님께서 시청자를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종목을 해보자 라는 취지인 것이고 저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회사들 저희가 열심히 분석해서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의 보통은 포지션이 많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이제 미국 가셔서 한국 주식은 거의 잘 안 보시나요? 저희 회사는 똑같이 보는데 저는 이제 한국 주식을 덜 보고요. 제가 한국 주식을 덜 보는 만큼 저희 서울에 있는 팀은 미국 주식을 덜 보고 한국 주식을 좀 많이 보고 있죠. 하지만 기존에 봤던 주식들, 뭐 투자해놓은 주식들은 여전히 제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안 본다라고 하기에는 또 그것도 말이 근데 안 한국 맞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또 뭐 수익률이 괜찮으셨을 텐데 미국 주식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랑 미국 현지에 가서 보시니까 또 현장이 있으니까 좀 더 다른가요? 왜냐면 사실 한국은 내가 문 밖에만 나가도 뭐 대형 뭐 편의점, 마트, 그다음 백화점이 다 사실 금방에 어느 정도 도시에 사는 사람이 있지만 미국은 꽤나 가야지 막 실생활에서 막 좀 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하는 목적은 앞으로 우리가 투자자로서 있으려면 10년, 20년 더 있어야 되는데 국내 주식시장이 어쨌든 내수시장의 한계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주식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더 많이. 저희가 지금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비중이 5대 5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시작할 때 2015년에 해외 주식을 시작할 때는 3대 7이었어요. 근데 점점점 해외 주식이 좋아지고 관심이 가져지고 미래가 있다고 보니까 5까지 늘린 거고 저희가 몇 년 이내에 해외 주식을 7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약간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주비는 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런 속도와 그런 방향성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제가 미국에 나가서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문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브랜드 볼 수 있고 소비 트렌드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미국까지 가냐? 한국에서는 미국 거를 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뭐 스마트홈이 잘 되는지, 걔네들이 음식점에서는 무슨 포스기로 결제를 하는지,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나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가설이었고, 근데 나가서 지금 6개월을 살아보니까 정말 미국 주식을 발견하는, 투자하는이 아니고 발견하는 빈도가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시장이 좋은 이유는 쉽게 말해서 시장이 큰 주식이 많아요. 얘네들은 애초에 그 창업자들이라든지 뭐 회사 속에서 이런 거를 보면 그냥 나는 미국에서만 해야지, 뭐 나는 평생 로스앤젤레스에서만 사업해야지,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없겠죠. 거기서 시작을 했지만 당연히 글로벌을 보는 거예요. 미국을 먹으면 글로벌을 먹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가 이걸 잘 만드네? 이거 상당히 소비자를 꽉 잡을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투자했을 때 1, 2년 보고 이제 팔아야지 꼭지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좋은 주식이 있겠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자본주의의 이 총아인 미국이 괜히 그런 게 아니구나. 규제도 상당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은 일반 투자자에 대한 리스크도 높아요. 우리나라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만들어 놓는 건데 그거를 뛰어넘기가 어려운 거고, 미래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에 있다, 이렇게 보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회사의 지분의 이제 투자 비중이 이렇게 조정되는 것처럼 개인분들도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게 자산을 늘리는 입장에서는 맞다고 보시겠네요. 간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고요. 직접 투자를 내가 해야만 한다, 어떤 이유로든 하시는 분들, 내가 분석해가지고 내가 발굴해서 밸류에이션 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초보분들은 권하진 않아요. 지금 이제 무슨 소리야,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뭐 나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제일 쉬운 투자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생존 편향인 것 같고 우연이에요, 우연. 지금 미국 주식이 10년 동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죠. 만약에 다른 주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안 좋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직접 분석을 정말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주변에 뭐가 있고 내가 뭘 많이 쓰고 이 소프트웨어가 좋은지 저게 좋은지 알 수 있는 거, 말이라도 잘 통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나는 미국 주식이 좋아 해가지고 아무거나 막 찾아가지고 투자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자, 미국에 가시면서 또 바뀐 생각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비트코인은요? 미국이 ETF도 승인했고 미국 월가에서도 어쨌든 승인한 거고, 미국이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는 뭔가 긍정적인 여론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미국의 월가나 이런 쪽의 분위기는 어떻고, 대표님 생각은 혹시나 좀 예전과 좀 달라졌는지도 궁금하네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전향적이죠.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형 은행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은행에서도? 네, 뭐 IB에서 뭐 ETF를 일단 만들려면 그 자산을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대형 투자은행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훨씬 더 전향적이긴 하죠. 저는 그것이 정말로 비트코인이 앞으로 올라갈 거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어쨌든 수요가 충분하다는 반증인 거지, 수요가 충분하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콜라 많이 먹어 라고 한다고 해서 코카콜라가 500원이었던 게 1000원, 2000원 이렇게 가고 그래도 수요가 충분할 거냐, 그건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콜라가 3000원이야? 그럼 뭐 사이다 먹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는 조금 다른 얘기고,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은 바뀌지 않은 게, 비트코인이 정말 좋은 화폐 기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차치하고 그걸 한다고 했을 때 안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지 않은 권력자들이거든요. 근데 권력자들이 다 비트코인을 저 몰래 샀으면 제 생각이 완전히 틀리고 비트코인이 완전 법정 화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그들은 달러화, 원화, 또는 내가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권력, 이런 거를 가지고 경제를 쥐고 흔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관리할 수 없는 이 익명으로 거래되는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힘이 떨어질 거고, 이 정치하고 권력을 만드시는 분들께서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저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뭐 조금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